자, 위험물 기능사 본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험물 기능사는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최대한 쉽게 이렇게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 위험물의 기초화학 중에서 물질의 분류와 특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건데, 사실 이 화학 파트가 좀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완성이 돼야 그래야 이제 위험물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우선 물질의 분류부터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에 관련된 수업은 듣고 오셔야 돼요. 주기율표 중에서 원소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반드시 암기가 돼서 거기에 대한 게 완전히 숙지가 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 그거 안 듣고 그냥 건너뛰고 오시면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물질의 분류라고 했는데,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자, 뭐라고요? 순물질. 비록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하는 공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같이 따라합시다. 그러면 같이 따라해 주셔야 돼요. 자, 모든 순물질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순물질과 뭐로 되어 있다고요? 혼합물. 따라해 봅시다. 순물질, 혼합물,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고정된 성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혼합물은 변할 수 있는 성질이다. 일단 순물질의 정의부터 좀 알아봐야 돼요. 순물질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단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단체. 요 단이라고 하는 건 하나라는 뜻이에요. 단수 기억나시죠? 단수. 하나.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홑원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홑원소 물질. 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 했었던 것처럼 원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원소는 종류를 말한다고 하는데, 원소의 종류가 하나의 종류로 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는 단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는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화합물. 자, 화합물도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유기화합물. 자, 입으로라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책상에 혼자 앉아있다고 해서 그냥 눈만 딱 뜨고 보고 계시면 안 돼요.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유기화합물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무기화합물이라고 있어요. 무기화합물. 자, 따라해 봅시다.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다시 한번 정리해. 물질은 뭐와 뭐로 하나요? 순물질과 혼합물. 순물질은 단체와 화합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단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단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거 뭐가 있을 수 있나요? 자, 산소가스는 O2라고 하죠. O라고 하는 산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원자 분자하고. 자, 질소가스는 N2라고 씁니다. 그리고 Cl2 염소가스, 자, 아르곤가스,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오존도 산소로 되어 있는 거죠. 산소 하나의 원소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체 또는 홑원소 물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러분들 주기율표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순물질은 단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두 개 이상이에요.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순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기화합물은 또 다른 표현으로다가 탄소화합물로도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탄소화합물. 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기화합물 하면 탄소화합물 했으니까 CH3Al. 자, 그러면 벌써 원소 종류가 몇 종류가 나왔습니까? 탄소, 수소, 알루미늄, 세 가지 종류가 나왔죠? 여기는 한 가지 종류로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니까 당연히 뭐라고요? 화합물. 자, 화합물은 화합물인데 여기 탄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유기화합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기화합물을 다른 표현으로 탄소화합물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CH3OH. 자, 보세요. 원소 종류가 몇 개 나오나요? 탄소, 수소, 산소. 세 가지 종류죠. 여기 수소는 같은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요? 화합물. 화합물은 화합물인데 여기 뭐가 보이나요? 탄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유기화합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기화합물.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책에 있는 거 가지고 할 텐데, C6H2에 그 다음에 NO2에 3CH3. 나중에 가면 우리가 이걸 이제
TNT라고 하는 건데 아직 그건 모르셔도 돼요. 우선 얘가 몇 가지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몇 가지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네 가지죠 벌써. 두 가지 넘어가니까 뭐라고요? 화합물. 화합물은 화합물인데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탄소가 있으니까 무슨 화합물이다? 탄소화합물이다. 또는 유기화합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무기화합물은 자, 뭔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KClO3. 자, 여기 탄소 종류 몇 개 나오죠? 원소가 칼륨, 염소, 산소 세 가지죠. 두 가지 이상이니까 화합물. 근데 이 안에 탄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화합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에 P4S3 어떻게 됩니까? 인, 황 두 가지죠.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이니까 화합물. 근데 이 안에 탄소가 없어서 무기화합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NaH 수소와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수소 두 가지 종류, 둘 이상이니까 뭐라고요? 화합물. 그런데 탄소가 없어. 그러니까 무기화합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HClO4S입니다. 수소, 염소, 산소 세 가지죠. 따라서 두 개 이상으로 됐습니다. 뭐라고요? 화합물.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에 탄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화합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물은요.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 책에는 제가 정리는 안 해드렸는데 사실은 혼합물은 순물질이 두 개 이상 합쳐진 게 혼합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중요하게 다룰 거는 순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말자고. 이건 우리 중요하지도 않아. 자, 그래서 일단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뉘는데 그중에 순물질은 단체와 화합물로 나뉘고 단체는 한 가지 원소로 된 물질이고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인데 그중에 탄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기화합물, 탄소가 없는 것은 무기화합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 이제 위험물의 정의가 나오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을 위험물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시간에는 위험물의 종류가 6가지 있다는 거 정도만 기억할게요. 여기 있는 걸 다 얘기하려면 이건 사실 다 알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 맨 첫 번째에다 이거를 이제 올려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런 걸 공부할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위험물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6개. 자, 그 중에 첫 번째 인류는 산화성 고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류는 뭐라고요? 산화성 고체. 이거 암기하세요, 일단 한번 암기하시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류는 뭐라고요? 가연성 고체.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합니다. 인류는 뭐라고요? 가연성 고체. 자, 3류는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저 되게 빨리 쓰죠. 예, 빨리 쓰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류 하면 뭐라고요? 인화성 액체. 이건 이 정도는 우리가 암기를 하고 가야 돼요. 자, 5류 하면은 이거는 바로 자기 반응성 물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류 하면은 이거는 산화성 액체. 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정도는 얘기해야 돼요. 1류는 산화성 고체, 6류는 산화성 액체. 이 얘기는 산화 반응이 이미 종료된 고체와 액체이기 때문에 얘들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류와 6류는 요 두 가지는 불연성.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소 못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 2, 3, 4, 5는 뭐? 가연성. 뭐다? 연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6개 중에서 1류, 6류는 불연성, 2, 3, 4, 5류는 가연성. 이렇게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자, 성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성질 정도만 알고 갑니다. 거기 나오는 대표 성질, 무슨 품명, 이거 아직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이제 물질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물질에 대한 특성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밀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밀도. 자, 밀도란 설명 드릴게요. 밀도란 설명.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다.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거예요. 우리 보통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하면 뭐죠? 땅은 좁은데 사람은 많은 거죠.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을 의미하는 거야. 밀도라는 건 뭐라고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밀도라는 것을 우리가 부피를 영어로 표현하면 볼륨 되겠습니다. 질량하면 매스 되겠어요.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볼륨분의 매스인데 이거 암기하기 수월치 않으신 분들은 이런 거. 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슴속에 뭐가 생겨요? 하트가 생기죠? 그럼 큐피트 화살을 날려야죠. 밑에는 V자 되고 위에는 M자.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비중. 자,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밀도와 그것과 같은 체적의 4도씩 물의 밀도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액체 비중보다는 증기 비중이 더 중요합니다. 자, 우선 액체 비중에 대한 거. 물의 액체는 비중, 무게를 비교하는 거. 액체를 비교하는 건 뭐예요? 물이죠, 물. 그래서 물보다 가볍냐 무겁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밀도가 1g/제곱센티미터일 때 다른 물질의 밀도는 얼마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항상 물보다 가볍냐 무겁냐를 따지는 거야, 액체의 경우에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증기 비중이 되게 중요해요. 증기 비중을 얘기할 거야. 예. 근데 이제 액체 비중도 우리가 좀 알긴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여기 교재에 여러분들 이제 벤젠하고 이氧화탄소하고 드럼통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벤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보다 가벼워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 물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물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氧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약 1.2배 정도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물을 뿌리면 이氧화탄소 밑에 있고 위에는 물이 있고,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 공급이 차단되니까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의 비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기 비중에 대한 얘기인데, 증기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기준 물질이 뭐냐면 공기입니다. 공기보다 무겁냐 가볍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공기의 밀도분의 물질의 밀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증기 비중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기 밀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공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체잖아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이건 잘 아직 설명을 안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은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냥 일단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공기는 부피 22.4리터당 무게가 얼마냐면 28.84g이다. 요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증기의 부피는 얼마냐면 22.4리터 기준이에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분자량에 대해서 나눠준 게 밀도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죠. 뭐만 남습니까? 그램 약분되고 결과적으로는 28.84분의 물질의 분자량 이렇게 끌어지는 거예요. 자, 따라서 앞으로 증기 비중을 구하라. 그러면 그건 무조건 28.84분의 그 증기의 분자량으로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우선 증기 비중은 공기의 밀도분의 물질의 밀도, 이걸 비롯해서 공기의 평균 분자량분의 그 물질의 분자량으로 왔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공기의 구성 성분 좀 잠깐 알아볼게요. 공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공기는 단일 물질이 아니죠. 공기는 단일 물질이 아닙니다. 공기는 질소가 약 78%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어느 정도 존재하냐면 약 21%, 물론 20.8%라고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아르곤 등등, 기타, 아르곤 등등, 이런 것들이 약 1%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10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중에 질소가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소의 분자량을 공기 분자량으로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질소의 분자량이 얼마냐면 28이고요. 우리 주기율표 했죠. 산소의 분자량은 32가 되고요. 아르곤은 분자량이 40대입니다. 자, 따라서 28짜리가 100분의 78% 있는 거고, 32짜리가 100분의 32짜리가 100분의 21%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0짜리가, 아르곤 40짜리가 100분의 1% 있다. 요걸 계산해 보니까 대략 28.84, 대략 29,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공기의 평균 분자량 값은 얼마다? 29 또는 28.84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증기 비중을 구하는 방법. CO2의 증기 비중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CO2의 분자량 알아야 되죠. 분자량 얼마입니까? 44됩니다. 따라서 분자량을 뭐로 나눈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으로 나눈다. 나누게 되면 얼마다? 1.5다. 이 얘기는 공기보다 CO2는 1.5배가 무겁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